네, 안녕하세요.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R114 윤지혜 수석연구원입니다. 금주도 주간 한 이슈 좀 다뤄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된 그 해소 방안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LH 쪽, 우리가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건설사들 혹은 부동산 이제 일부 전문가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직접 매입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 쪽에 미분양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국토부 발표에서 LH 쪽에서 3,000호 정도를 준공후 미분양에 한해서 지방 미분양에 한해서 매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할 때 3,000호가 많다 적다에 이제 집중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실상은 거기에 이제 집중할 포인트는 아니고요. 과거에 미분양이 굉장히 많았을 때가 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한 2011년 사이입니다. 이때 이제 미분양 수치가 한 17만 채까지 올라가거든요. 현재는 이제 절대치가 한 7만 호 수준이다 보니까 그동안 업계에서는 미분양 매입에 대한 그 요구들을 해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 부분들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번 기회에 그 선을 이제 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 쪽에서의 준공후 미분양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그 2만 호, 그러니까 전체 7만 호에서 2만 호가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그 2만 호 수준에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착공을 해서 한참 짓고 있는데 아직 분양을 안 해서 미분양 짓기에 빠진 물량들이 상당합니다. 이걸 이제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LH 쪽에서도 준공후 미분양을 매입을 해서 임대 형태들로 돌리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을 냈는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시작을 하고 3,000호를 매입한다고 이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 우리가 이제 LH도 사실은 아무거나 매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잘 줄 수 있는 곳들을 매입하다 보니까 이걸 또 저렴하게 매입하려다 보니까 시공사, 건설사와의 좀 갈등이 좀 생기는 부분들도 있어서 실제 효율적인 정책이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작을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방 미분양 쪽에서의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꾸준히 나올 거다 인식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축이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들을 아파트 유형, 한마디로 이제 지방 쪽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 8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허용하겠다라는 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미분양이 많던 시기에 건설사들이 일정 기간 임대 이후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형태들로 사업을 변경한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에 꽤 효과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개인 차원에서의 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매입형 등록임대 부분들을 임대사업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리고요. 더불어서 건설사들도 기존에 이제 분양형으로 했던 부분들을 임대형으로 돌려서 당장의 유동성 문제들을 좀 해소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축이 이제 정부가 지난해 88 대책,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CR 리츠를 도입하겠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R이라는 의미가 기업 구조 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 조정 리츠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CR 리츠를 원래 작년에 이제 88 대책 발표하면서 9월부터 도입을 하겠다 했다가 이게 이제 실제 시장에서 그 선호도 높은 유형에서의 이 리츠라는 상품 자체가 수익성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지방의 악성 미분양들은 수익성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출시를 못했고요. 요걸 이제 상반기 중에 CR리츠에 대한 부분들을 도입하겠다 했고, 지금 현재 한 3,800세대 수준에서 감정평가하고 이런 컨설팅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 CR리츠를 할 정도가 돼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지방에서도 외곽지에 해당되거나 혹은 나홀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과연 수익성을 담보하는 수익률이 나올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견들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봤을 때 유효한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6억 원 이하에서의 대출을 받을 때, 이제 네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때 디딤돌 대출, 정부 정책 모기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지방에서의 중공업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우대금리를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 정책 모기지 대출을 받으시면요, 보통 한 3% 후반에서 4% 초반 정도의 금리를 형성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대금리를 뭐 한 1%포인트 혹은 2%포인트를 하게 되면, 금리 수준이 뭐 2%대, 3%대 초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경우에서는 지방 쪽의 중공업 미분양에서도 사실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면 괜찮은 물건들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긴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금리 우대라는 부분들을 누리실 수 있다면 이 부분도 그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꽤 우호적으로 활용할 만한 이슈가 되긴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대금리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공개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 우대금리에 대한 매력도들을 좀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건설사 중심에서 우리가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들을 해주는데, 건설사들이 책임 준공 확약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들을 모두 떠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건설사에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형태들의 PF 대출을 좀 보완하겠다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 이게 공급자 중심, 건설사 중심의 대책이다 보니까 뭐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방 쪽에서 움직이시는 분들 혹은 수도권 쪽에 있으시면서 지방 쪽에 뭐 임대사업 이런 부분들을 노리시는 그 경향성이 좀 있으시다면, 여기서도 이제 수요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 대책으로 그러면 지방의 미분양들이 급속하게 줄까?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이 1차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추후에 세제적인 아니면 대출적인 DSR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혜택들이 또 나올 예정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을 관심도를 좀 높여놓으실 필요는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금주 주제는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